자, 이번 현역가왕 갈라쇼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판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방송 분량, 가수들의 분량 문제 제가 한번 꼬집어 드리기도 했는데 또 그걸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유튜버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조치를 좀 취할 예정이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만큼 갈라쇼가 성공적이라기보다는 비판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세요. 전유진 양이 등장을 해서 현역가왕3 갈라쇼 MC부터 듀엣 무대까지 그야말로 무대를 꽉꽉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현역가왕2의 우승자인 박서진 씨와 현역가왕 시즌1의 우승자인 전유진 양까지 등장을 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 이번 현역가왕3 갈라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6%대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현역가왕 3를 응원했었던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콘서트 티켓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나는 방송도 시청하지 않았다, 아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기야는 현역가왕 3가 아니라 이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이 토크 콘서트의 시청률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가왕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 1% 정도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됐건 미스트롯4가 좀 더 앞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는 갈라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어땠죠? 옛날 뽕숭아학당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탑5 뿐만이 아니라 탑10에 가까운 멤버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뭐 시장 게릴라 콘서트 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예능으로서 소비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뽕숭아학당이 나중엔 노래 무대를 많이 가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흘렀을 때는 거의 예능 방송처럼 흘러갔거든요. 이번 토크 콘서트 1회차처럼. 그러니 사랑의 콜센터와 같이 계속 노래를 많이 부르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청률이 낮았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 미스트롯4 역시 1회차는 예능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2회차 방송부터는 갈라쇼의 형태를 띌 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역가왕3의 갈라쇼 1회차는 시작부터 노래 무대로 꽉 채워서 사실상 뭐 온라인 콘서트? 요렇게 봐도 무방한데, 미스트롯4의 토크 콘서트 1회차 같은 경우는 그냥 예능 방송에 불과했음에도 현역가왕보다 시청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회차인 2회차 때는 시청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런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현역가왕3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매진이 안 됐고요. 아직도 차지현 씨가 이틀째 날에 빠지고 김주희, 소유미 두 사람이 추가됐다라는 사실을 별도의 공지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계속해서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요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지, 차지현 두 사람으로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쉽지만 현실적인 팩트만 놓고 본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솔지 씨는 시작할 때는 우승 후보로 손꼽혔지만 결국 국민들의 표를 받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7위로 완전 추락을 했습니다. 7위로 추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지 씨가 티켓 파워가 없다라는 방증이죠. 차지현 씨는 어떻습니까? 서편제 공연을 수년째 해오고 있지만 그건 이제 서편제일 때 얘기고, 트롯 가수로서의 차지현 씨가 얼마나 인정받았냐를 보냐면 사실 아들과의 서사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그 이전까지 차지현 씨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가수의 티켓 파워로 과연 매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랬다면 진작 매진이 되었겠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쇼가 당장 아직 2회차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갈라쇼 2회차 방송의 시청률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들은 어느 정도 전략을 취했습니다. 바로 2회차 갈라쇼 때는 이 10대 가수들 3명의 무대가 상당히 많이 내비쳐지는 것처럼 예고편을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1회차 때는 이 10대 가수 3인방이 등장을 했지만 대부분 듀엣, 팀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이 좀 적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시작부터가 이 3인방의 무대로 꾸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이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수들의 단체 무대 모습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3인방의 파워가 아니라면 현역가왕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폭망 수준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서울 콘서트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10대 3인방을 뺀다고 했을 때 차지연, 솔지, 강혜연, 구수경, 이 가수들로 티켓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상 홍지윤 씨 원툴밖에 안 된다. 그 외에 3인방 가수의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3인방 중에 이제 이수연 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사실상 이 탑7만의 파워로 무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태현, 이수연 두 3인방의 파워가 탑7에 포함이 되어 있고 빈예서 양까지 포함이 되면서 서울 콘서트의 기대감이 컸겠지만 이 문제점을 파악 못했던 거죠. 3인방 가수를 응원하는 이 팬들, 시청자들 사이에서 보이콧 운동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쇼를 하고 나서 티켓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해요. 갈라쇼 1회차 이후에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택도 없습니다. 그 정도 올라간 수준으로는 티켓 매진시키기는커녕 남아있는 지방 공연 순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머지 탑7 멤버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수연 양의 입장에서 본인이 등장하는 콘서트에 팬분들이 오시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누구보다도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콧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차지연 씨에게 굉장한 기대감을 여전히 제작진이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번에 차지연 씨가 서편제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방송 분량에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차지연 씨는 큰 관심이 없어요. 서편제가 현역가왕 3 공연보다 더 우선입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는 공연을 하겠죠. 서편제를 빠지고 현가 콘서트를 할 때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지연 씨를 마지막에 응원하고 생방송 투표를 했었던 이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생방송 투표도 2위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차지연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편제 공연이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지연 씨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제작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건 10대 가수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10대 가수 중에 김태현 양 있잖아요. 김태현 양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분개할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방송 분량에서 김태현 양만이 유일하게 듀엣 무대를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 무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김태현 양은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출연을 했어요. 바로 현역가왕 3의 말입니다.
그러니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컸을 거고 목 상태, 목 관리하는 것에서도 분리하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등장했더니 최종 6위로 하락을 했고 왜? 마스터 점수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제작진의 황당한 편집점 때문에 본인의 무대가 편집되어서 축소되는 경우까지 겪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리스크를 받게 됐으니 이 김태훈 양이 학업을 굳이 포기하고 공연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서울 콘서트 이후로 김태훈 양이 지방 공연을 하게 됐을 때 매번 등장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아도 이런 부당함을 겪었다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사실 그 이전에 어떤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잘 되려면은 갈라쇼가 잘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나중에 나아가는 최종 방향은 바로 한일가왕전입니다. 한일전이요. 한일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딱 적어놨죠. 자, 그렇다면 한일가왕전이 언제 하느냐? 4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딱 이거 방법이 보이시죠? 갈라쇼를 하고 서울 콘서트 2일 딱 하고 최종 한일전 방송을 4월 달에 딱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의 흐름입니다. 3월 말에 서울 콘서트, 3월 중순에 갈라쇼. 요렇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근데 이거 전부 다 위태롭지 않습니까? 서울 콘서트는 매진이 안 됐고 이 앞에 있는 흐름으로 최종 한일전을 했을 때 시청률 확보가 될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럼 마지막에 또 다른 앞으로의 방향성은 뭡니까? 현역가왕 시즌4입니다. 한일가왕전이 끝나고 나서 제작진이 달려야 할 곳은 현역가왕 시즌4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현역가왕 4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현역가왕 4가 결국 방영이 될 거라는 것을.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갈라쇼 때의 무대 조회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원을 불렀던 솔지씨가 4.6만 회, 박서진 씨와 듀엣 무대를 가진 김태현 양이 11만 회, 금잔디 씨가 2.1만 회, 홍지은, 박서진 두 사람이 10만 회. 이건 박서진 씨가 듀엣을 섰기 때문에 11만 회, 10만 회 나온 것 같아요. 강혜연 씨가 2만 회, 홍자 씨가 1.7만 회, 이수연 양이 9.9만 회, 홍자 애녹이 3.4만 회, 구수경 마이진이 7.1만 회, 차지현 씨가 4.7만 회, 솔지 씨 들꽃이 5.3만 회, 빈예서양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4.8만 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10대 3인방 이수연 빼고는 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못한데 여러분 방송도 안 보는 빈예서양의 팬분들이 과연 이 유튜브 스밍하겠습니까? 저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수연 양이 마혜진 씨와 부른 몽당 연필이 6.9만 회밖에 안 됩니다. 정작 이 빈예서 양이 혼자 부른 무대가 4.8만 회인데 이것도 팬분들이 다 스밍한 게 아니에요. 조회수 올려주기 싫거든요. 하지만 이수연 양 혼자서 부른 무대가 10만 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갈라쇼의 분량이 사실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솔지 씨가 전유진 양과 부른 미운 사내도 이건 솔직히 전유진 양의 파워가 컸다고 할 수 있겠죠.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건 차지현 씨의 테스형 무대가 11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차지현 씨의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로 이끌어 나가기보단 10대 가수들의 조회수 파워가 오히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TV 앞을 떠나고 있고 유튜브로도 현역가왕3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는 경우가
파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역가왕 포는 고사하고 한일가왕전도 사실상 굉장히 위태로워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방영되기도 이전에 굉장히 지금 쉽지 않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뭐 제가 생각할 땐 방영이 될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시청하지 않게 되면서 역대 최하의 한일가왕전 시리즈 중에 최하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역가왕4 제작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제가 이 미스트롯4의 토크 콘서트 시청률도 허찬미 씨와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의 방송 분량 문제점을 꼽아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송 분량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시청률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7.1%였다. 결국 현역가왕의 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쇼마저도 미스트롯4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전 2패. 완패입니다.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게 지금 한일가왕전 3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서도 패배를 하면은 3전 3패. 그냥 전패가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역가왕 시리즈가 한 번도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의 시청률을 넘어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7.1% 대 6.7%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뭐 0.4% 정도의 차이죠. 좀 미비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나마 현역가왕 제작진에게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트롯4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허찬미 씨에 대한 밀어주기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나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소나 씨의 어떤 국민투표와 생방송 문자투표를 통해서 대역전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 역시나 토크 콘서트에 와서는 또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쇼 자체도 이미 현역가왕이 많이 지금 시청률적인 면에서 쫓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일가왕전으로 이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시청자 게시판에선 이야기가 많아요. 벌써 3번이나 방청을 다녀온 시청자분이 호소를 했습니다. 현역가왕3 녹화를 위해서 여수에서 파주까지 3차례나 올라가서 방청했던 사람이다. 먼 거리에서도 시간을 내어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녹화를 지켜보며 방송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직접 보게 됐다고 합니다. 경연이 끝났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했어요. 심사 구조에 문제가 있다. 10명이 넘는 심사위원인데 3, 4명의 꾸준한 심사평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심사위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심사평을 하는 인물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체 판정단과 심사단이 쫙쳐서 특정인들의 중심으로 제작진이 진행을 해나갔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라면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의 방청을 하면서 이번 출연자들 중 혹평을 안 들었던 출연자는 한 명도 없었다. 1월 27일 오전 방청 때는 출연자분들 중 몇 명 성인 가수분들께서 방청객들이 민망할 정도로 가혹할 혹평이 있었음에도 실제 방송에서는 칭찬 일색으로 나와서 어떤 출연자에게는 칭찬 위주로 어떤 참가자에게는 혹평 위주로 방영이 되는 걸 보면서 경연의 의도와 달리 편집의 의도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방송은 편집을 통해서 완성이 되지만 그 편집이 참가자들의 무대와 노력을 다르게 보여지도록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녹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경연이 끝난 이후 이어지는
질문과 대화의 흐름이었다. 이때 이미 1등과 2등의 수상자를 직감했다고 해요. 무대의 맥락과 크게 연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심사위원석에서 이루어지며 감정과 서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나왔다.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자신과 3번을 함께 방청을 동행한 여자친구에게 이미 1, 2등 정해져 있네 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이야기와 감정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서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편파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평가가 이어질 때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륜 있는 참가자가 빈예서의 557점이라는 점수가 납득하기 어렵다. 심사위원 각자의 점수가 공개되어야만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현역가왕의 갈라쇼의 시청률을 하락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미스트롯 4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스트롯 4도 공정성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왜 그래도 현역가왕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들이 미스트롯 4를 시청하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 현역가왕 갈라쇼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 본방송조차 결국 미스트롯 4의 시청률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다음 뭐가 남아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역가왕은 이제 시즌4 남자편 그리고 미스터트롯 4가 진행을 하겠죠. 아마 또다시 시청률 맞경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맞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쯤부터 방영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현역가왕은 영원히 TV조선의 트롯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방영되는 장면입니다. 갈라쇼 한정판이 이제 또 하나 더 방영을 하죠. 아마 현역가왕 2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방송이 마지막 갈라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엔 그래도 이수연 양부터 김태현 양의 이 솔로 무대 많이 공개가 되고 빈예서 양도 솔로 무대를 서는 것 같고 김태현 양도 동반자 노래를 한 번 더 어떻습니까? 생방송 무대에는 못 썼지만 당당하게 현역 가수로 인정받아 값진 시간이었다. 기자간담회 때 했었던 이야기죠.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수연 양의 무대도 1회차부터 굉장히 기다렸었던 많은 시청자분들과 10대 가수 팬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주었다. 분량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시청률의 성공이 별로 달성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아시겠지만 이번 현역가왕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빈예서 양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빈예서 양이 아시겠지만 이 갈라쇼에도 등장을 했어요. 몇몇 가짜뉴스 채널에서는 빈예서 양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는 등 아버지와 가족여행을 하느라 못 나온다는 등 참여를 거부했다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죠. 갈라쇼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갈라쇼에 등장한 빈예서 양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조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이 빈예서 양이라면 이 갈라쇼에 참석하면서 마냥 밝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라이벌로 생각했고 함께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었던 김태현, 이수연 이 두 친구들은 다 탑7 안에 들어갔는데 본인만 1차전에서 무슨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청자들도 알고요. 팬분들은 당연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예서 양의 미래가 밝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땐 그냥 아첨 떠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빈예서 양의 파급력보다
막강하지 못한 인물들이 몇몇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지현 씨가 행사를 한다거나, 뭐 구수경 씨 노래 워낙 잘하지만 인지도면 아닙니다. 구수경 씨가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엄청난 탑급 가수들이 아닌 흔한 말로 탑3 밖에 있는 가수들을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들이 지금 티켓 파워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과연 메워나갈 수 있을까? 뭐 솔지 씨도 있겠네요. 는 빈예서 양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강혜연 씨가 지금 MC를 맡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룽지 캐러멜 스페셜 DJ 강혜연 씨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이때 진행을 한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번 갈라쇼 때도 빈예서 양이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서울 콘서트까지 등장을 하게 된 이상 뭐 전국 투어까지 제작진이 매달릴진 모르겠지만 그건 뭐 빈예서 양 입장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제작진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파급력을 빈예서라는 가수가 이미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빈예서 양이 요 KBS 2라디오 여기에 등장을 해서 요렇게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 가셔서 꼭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등장했었던 요 장면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KBS 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가면 이 빈예서 양의 여러 방송 장면, 노래 장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못 보신 분들 꼭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 빈예서 양의 등장